아까 펜이 안 나와서 7번 문제 하다가 중단됐는데 거의 다 풀었거든요. 아까 지금 아래 값이 2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A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A의 값은 마 16이 되고요. 만약 R이 마이너스 4라면 마이너스 4A는 4가 되어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마이너스 16이 나왔고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두 쌍의 A와 R의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세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최종 답은 A가 마이너스 16에서 시작해서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가 됐다가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도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공비가 마이너스 4니까 곱해주면 플러스 4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르지만 결국 이 세 수는 마이너스 16과 4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그냥 상관없이 작은 수부터 적는다 생각하면 세 수는 결국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등비수열 이루는 세 수를 두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A, B, C 이렇게 세 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A, AR, A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면 나머지는 식을 세우기도 좋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8번 볼게요. 8번부터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문제 먼저 보면 첫째 항과 공비를 가르쳐줬어요. 일반항 무조건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FN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이건 좀 특이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 곱한 것을 FN으로 정의하자. 그 곱한 값이 최대가 될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일반항부터 구해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항 구해보고 생각하라 그랬죠? 첫째 항 곱하기 R의 n-1 이게 일반항이 됩니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R의 n-1 그러면 A1부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A1은 2분의 1에 1 대입하면 0제곱 되니까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2는 1000 곱하기 2분의 1에 1제곱이 되겠네요. A3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지금 1000에서 시작해서 계속 2분의 1이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500 될 거고 여기 4분의 1이 되니까 얼마예요? 250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작아지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숫자가 작아지다가 엄청 작아지겠죠. 계속 2분의 1을 해줄 테니까. 하지만 0이나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양수에다가 2분의 1만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양수긴 양수인데 계속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fn의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는 뭘 묻는 걸까요? 뭘 묻는 걸까?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 an이 1 이상이 되는 n의 값을 찾아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4, 3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수가 곱해질 때는 계속 값이 곱하면 곱할수록 커져요. 1이 곱해지더라도 그 큰 값을 유지하고 있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1보다 작은 수 2분의 1이 곱해지는 순간 이 값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fn이라는 것은 1항부터 n항까지 곱이기 때문에 결국 1 이상이 나오는 항까지만 곱하면 그때가 최대가 됩니다. 1보다 작은 수가 곱해지는 순간 그 합은 작아지기 때문에 최대가 되려면 1 이상의 항까지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요거를 찾으면 된다. 그럼 아까 일반항 구해놨잖아요. 일반항이 1000 곱하기 2분의 n-1이었는데 이게 1 이상이 되는 항 번호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양변에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떨까? 요거 어차피 괄호 풀면 이렇게 되잖아요.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에 n-1을 곱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 2에 몇 제곱을 해야 1000 이하가 되죠?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의 9제곱을 해야 512가 되죠. 즉 여기가 9제곱이 돼야 되니까 n-1이 9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n은 10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10항까지는 이 항의 값이 항상 1 이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10항까지는 곱했을 때 그 합이 최대가 되고 11항부터 처음으로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걔는 곱하면 fn의 값이 최대값이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종 답은 10이 되는 거죠. 10. 자연수 n의 값은 10이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등비 수열이고 곱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해서 풀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9번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볼게요. 뭐 별건 없는데 가로와 세로줄에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도록 한다. 가로부터 볼게요. 가로. 중간의 것만 가르쳐줬네요. 즉 등비중앙이죠. 등비중앙. 여기를 만약에 뭐 A, B라고 했을 때 등비중앙 공식 뭐였죠? 중간의 거 제곱은 양 끝에 곱한 것과 같다. 지금 A, B가 9가 나왔어요. 그런데 모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 B가 될 수 있는 값은 A가 1일 때 B가 9거나 A가 9일 때 B가 1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 9 또는 9,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9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요 세로를 볼게요. 세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또 뭐 C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은 1 곱하기 4다. 그럼 C는 원래는 풀마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네모를 채우면 되거든요. 여기를 볼까요? 2 곱하기 18 여기를 뭐 D라고 하면 D의 제곱은 2 곱하기 18 36이니까 D는 그렇죠 6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공비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해볼까? 여기 볼까? 여기 등비수열이니까 3, 2, 6, 6, 2,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쪽은 4, 32 다시 3 곱하면 36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카드는 8번 카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8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보면 가로줄이든 세로줄이든 모두 자연수가 나열되어 있고 등비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비중앙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10번은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데 로그의 성질 또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의 합을 구하시오. 중간에 다 더하기로 연결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규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규칙이 있는 수열일 수도 있는데 우선 밑이 2고 여기 진수에도 4의 거듭 제곱이 오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얘는 로그 2의 2의 제곱이죠. 로그 2의 2의 제곱이죠. 뒷부분은 로그 2의 2의 제곱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로그 2의 2의 제곱의 9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마지막은 로그 2의 2의 제곱의 72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밑과 진수가 같으면 여기 위에 지수만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온 것만 적으면 앞에 2 나옵니다. 더하기. 여기도 지수만 나오면 되니까 이 지수가 곱해서 나오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곱해서 그대로 적을게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수만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9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땡땡땡 마지막이 뭐였죠? 2 곱하기 729 2 곱하기 729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9를 3의 제곱으로 적을게요. 그리고 여기 3의 1제곱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729도 가만히 보면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729를 소인수분해 해봐도 알 수 있어요. 3, 2, 6, 3, 4, 12, 3, 3은 9.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3, 8, 24, 3, 1은 3. 여기까지만 해봐도 81 자체가 3의 4제곱이니까 5제곱, 6제곱. 즉 얘도 3의 6제곱으로 고칠 수 있다. 규칙 보이나요? 일부러 계산을 하지 않고 적었어요.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2로 묶어주면 여기 앞은 어차피 2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3의 1제곱, 3의 제곱, 땡땡땡 3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괄호 안의 값이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는 얼마? 3이고 항은 총 몇 개죠? 7개. 그래서 계산하면 r 빼기 1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1은 있으나 만하고 여기 2는 여기 2랑 약분이 되겠죠. 최종 답은 3의 7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규칙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11번 볼게요. 11번은 원리합계 문제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원리합계만 알아도 충분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원리합계 문제 익힘책에 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제를 보면 민준이는 매년 초에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인 상품에 10년 동안 저금한다. 첫 해 200만 원을 저금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0만 원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고 할 때 10년 말까지 저금한 금액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줄여서. 우리 매년 초에 여기 나와 있죠. 매년 1년마다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우리 기본을 그냥 매년 초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뭐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이렇게 기준을 잡아도 된다고 상관없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1년 초라고 한다 했죠. 1년 초에 200만 원을 저축해요. 만원 단위 떼고 그럼 그 다음 1년이 지나서 얼마를 해야 되죠? 2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4% 많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4% 늘렸으니까 104가 되겠죠. 즉 200 곱하기 1.04가 되겠네요. 그러면 3년 초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에 4% 많으니까 이거에 다시 곱하기 100분의 104, 즉 1.04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10년 초가 되면 저금하는 금액 얼마가 될까요? 3년 초일 때 제곱이었으니까 10년 초일 때는 9제곱이 됐겠네요. 그리고 찾는 거는 마지막에 10년 말에 찾는 거예요. 그쵸? 10년 말에. 보세요. 저축은 한 번, 두 번, 10년 초까지 10번 합니다. 찾는 것은 10년 말에 찾아요. 초에 한 번 더 하고 마지막 1년 더 있다가 10년 말에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넣은 돈은 1년만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1년만. 그쵸? 10년 초에 넣어서 10년 말에 찾으니까. 그러면 그 1년에 해당하는 연이율이 붙겠죠?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원금, 얘를 원금으로 보고 여기 이자가 붙으니까 4%라고 했으니까 다시 1.04가 곱해져야 되겠네요. 그쵸? 원금 플러스 이율을 한 번에 표시하면 곱하기 1.04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고 바로 앞에 9년 초 해보면 얘는 200 곱하기 1.04에 8제곱이라는 돈을 입금했을 텐데 얘는 몇 년 동안의 이자가 붙는 거죠?
2년이 흘렀으니까 2년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럼 1.04의 8제곱에 2년에 대한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1.04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보세요. 얘는 1.04의 9제곱이었는데 1.04가 한 번 더 곱해져서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돼요. 그럼 9년 초에 입금한 이 금액도 2년 동안의 이자를 합치면 200 곱하기 1.04의 결국 10제곱이 돼요. 그럼 그 앞에 8년 초도 마찬가지로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되고 결국 맨 처음 넣었던 이 200만 원도 어떻게 될까요? 10년 말까지 하면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은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얘도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결국 매 저금한 금액에다가 이자를 합친 금액은 결국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을 10번 더한 것과 같다. 곱하기 10 바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1.04의 10제곱이 1.48이라고 했으므로 이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200 곱하기 1.48 곱하기 10이 돼서 2960이 되고 최종 답은 답을 적을 때에는 만원의 단위를 떼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공간이 조금 좁아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한 거고 조금 다른 거는 그 다음 해부터 전년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200만 원이 아니라 200, 그 다음 200 곱하기 1.04, 그 다음 200 곱하기 1.04의 제곱, 200 곱하기 1.04의 9제곱인데 이 금액이 다시 이자가 붙어서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됐는데 그 앞에 것도 이자가 붙어서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됐다는 뜻이에요. 모두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한 번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최종 원리합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가 다양하게 물론 출제될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을 정확하게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한 번 더 꼭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12번 할게요. 12번. 이 공간이 다 조금씩 좁아서 12번도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안한데 이것도 공간이 좁을 것 같아서 우리 12번, 13번 문제를 잘라서 노트로 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문제는 따로 노트로 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노트로 가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볼게요. 기억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AN 더하기 SN은 2다. 이건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반항만 주어져 있고 SN을 모르죠. SN을 모르는데 AN 더하기 SN이 2인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요것만 보면 얘가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죠. 꼭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만 딱 보더라도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 항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의 0제곱이 되어 1이 되고요. 딱 봐도 A2는 2분의 1, A3는 2분의 1의 제곱이 돼서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이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SN도 구할 수 있겠죠. 1 빼기 공비 2분의 1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몇 제곱? n항까지니까 n제곱. 앞에 1은 무시하고 여기 2분의 1은 번분수니까 곱하면 2의 1 빼기 2분의 1의 전체 n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n 더하기 sn은 an은 문제에서 이거라 그랬고 sn은 방금 구했어요. 전개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 2분의 1에 n-1에 이거 전개하면 2 빼기 보세요.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n-1의 플러스 2, 2가 하나 약분이 되겠죠. 그럼 얘가 하나 줄어드니까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날아가서 최종 2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은 SN을 구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니은도 한번 볼게요. 니은 여기서 보면 로그 2의 AN, 로그 2의 AN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 2의 역수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 같으니까 지수만 내려오면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즉 주어진 수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딱 봐도 등차 수열인 걸 알 수가 있죠. 니은도 맞다. 디귿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등비수열이다. 보세요. 등비수열에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거는 지금 항상 얘는 공비가 나와야 돼. 그쵸? 뒤에 아니다. 이게 잘못했다.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an 플러스 1 직접 해봅시다. n 자리에 n 플러스 1 대입하면 하나 더 커지는 거니까 n제곱 될 거고 빼기 an은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로 쪼갤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적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에 n-1로 묶으면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n-1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2분의 1은 한 개 더 더해서 곱해줬으니까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 보세요. 이 모양.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 되는지 얘가 등비수열이 되는지 보세요. n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n이 2면은 제곱해서 4분의 1이겠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겠죠. 보세요.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 얼마인 것 같아요? 2분의 1. 공비 얼마인 것 같아요? 2분의 1이죠. 2분의 1만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모양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얘를 실제 주어진 일반항을 가지고 정리해서 모양을 만들었더니 얘를 일반항으로 보면 얘를 항을 몇 개만 나열해봐도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다. 아니면 사실 이 모양만 봐도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꼭 헷갈리는 친구들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보면 공비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결국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참이 되어서 최종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13번 문제 보면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더하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하나의 항으로 보면 되거든요. 대부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규칙이 있는 수열인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등차, 등비처럼 합공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시그마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그마. 그러려면 시그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일반항. 규칙이 있는지 보고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모두 항의 모습이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죠. 앞부분은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 따로 보는 게 좋아요. 앞부분은 1, 2, 3, 9, 10 가니까 일반항 AN의 n번째 항은 n 곱하기로 시작하겠다. 그럼 뒷부분은 10, 9, 8, 2, 1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항이 10이 나왔어요. 항상 1씩 줄어들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0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11 빼기 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특징이 두 개 더하면 항상 11이잖아요. 항상 1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11에서 2를 빼면 9가 나오고 11에서 3을 빼면 8이 나오고 11에서 9를 빼면 다시 2가 나오고 11에서 10을 빼면 1이 나오니까 일반항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요. K는 1부터 몇 번째 항? 10번째 항까지 AN이니까 여기는 AK로 적어야 되니까 K 곱하기 11-K. 이런 경우에는 전개하라 그랬죠?
그럼 11K 마이너스 K제곱. 그럼 시그마 성질의 S 쪼갤 수 있다 그랬죠? 11K 상수 빼고 K 마이너스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나? 공식에 대입해볼게. 11 곱하기 얼마? 2분의 nm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은 6분의 nm 플러스 1 2m 플러스 1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 5, 11 곱하기 11이 121 곱하기 5가 되고 3, 2, 6, 3, 7, 21 1은 2, 50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5 곱하기 11이 나오고 여기에도 5 곱하기 11이 나오니까 5 곱하기 11인 55로 묶으면 여기 남는 게 11 빼기 7이겠네. 그러면 55 곱하기 얼마가 되나요? 4가 되죠. 그럼 최종 답은 얼마가 되죠? 220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항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우리 12, 13까지 다 풀었거든요.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엄청 긴데 이거 문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우선 읽어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오각형 P1, P2, P3, P4, P5가 있다. 꼭지점 P1에 있는 점 A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식의 반대 방향으로 변위를 움직인다. 계속 이렇게 움직이니까 계속 순환하고 있겠네요. 첫 번째 점 A는 1cm만큼 이동하여 꼭지점 P2에 도착한다. 점 A가 n번째 꼭지점 PI에 도착하면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1번째에는 PI를 출발하여 iCm만큼 이동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요. 점 A가 n번째 도착한 꼭지점이 PI일 때 수열 AN은 I라고 하면 A1은 2고 A2는 4다. 무슨 말일까요? A가 문제 가 조건에서 우선 처음으로 P2에 도착한다 했잖아요. 처음으로. 그쵸? 그러니까 처음으로 P2에 도착하니까 A1은 P2에 있는 이 2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됐나요? A가 처음으로 P2에 도착하니까 A1은 2다. 요 P2에서 2라는 값, 요 작은 숫자 2라는 값이 항의 값이 된다. 그래서 A1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얘는 두 번째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번호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다시 P2에서 2만큼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P4가 되겠죠. 그래서 2만큼 이동해서 P4에 도착했기 때문에 A2는 4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다, 그치? 그럼 A3 한번 구해볼까? 다시 여기에서 A3니까 A3 구하기 위해서는 4만큼, P4니까 4만큼 이동한다. 하나, 둘, 셋, 넷. 어디에 도착했어요? P3에 도착했기 때문에 A3의 값은 P3의 작은 숫자 3. A4도 해볼게요. 다시 여기에서 P3니까 다시 3만큼 간다. 하나, 둘, 셋. 그럼 P1에 도착했으니까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P1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똑같겠죠? P1이니까 1만큼 가야 돼요. 그럼 A5는 1만큼 가서 P2에 도착했으니까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느낌이 오죠. 2, 4, 3, 1에 다시 2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계속 반복이겠네. 2, 4, 3, 1, 2, 4, 3, 1. 2, 4, 3, 1이 반복돼요. 근데 문제에서 A1부터 A50까지 더하래요. 어차피 A1부터 A4까지 A5부터 4개, 5, 6, 7, 8. 8까지는 계속 2, 4, 3, 1이 반복된다고요. 2, 4, 3, 1. 그럼 얘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얼마죠?
12가 되잖아요. 이 합이 계속 12, 12, 12가 몇 세트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150판까지라고 했으니까 우선 4개씩 묶으면 4, 3, 12, 30, 7, 4, 28, 2가 나와요. 즉, 이 합이 12인 게 37번 나오고 2개가 더 남았다는 거는 다시 2, 4 한 번 더 나왔다는 뜻이에요. 순서가 2, 4, 3, 1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번 12 곱하기 37 한번 해봅시다. 84, 36 하면 얼마예요? 하면 얼마죠?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12가 아니고 여기가 12가 아니고 얼마인가요? 갑자기 10밖에 안 되는데 왜 계산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여기가 10이란 뜻이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왜 이러냐? 370 플러스 6이 돼서 최종 답은 37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독특한 형태예요. 이 문제만 이해하면 쉬운데 P1에서 P2, P3, P4 가는 게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주면 규칙만 우선 P1에서 출발하니까 1에서 출발하니까 한 칸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칸만 갔을 때 P2에 도착했기 때문에 A1은 2다. 그럼 P2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P2니까 2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A2는 근데 P4에 도착했으니까 A2는 4가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 4만큼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P3에 도착했기 때문에 값은 3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15번 넘어갈게요. 15번도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자연수 34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수열을 만들 때 A34의 값이 될 수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것을 구하시오.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조건부터 볼게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DI가 나오는데 항상 양수다. 그리고 D1부터 D3 중에서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이해했습니까? 우선 가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값이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계속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무조건 가장 작은 자연수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1, A2 쭉쭉쭉 가는데 마지막에 A34가 최소가 되도록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연수라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1보다 더 커야 됩니다. 더 커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D1, D2, D3, D33 중에서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수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1이 7개까지 나올 수 있다. 2도 마찬가지로 7개까지는 나올 수 있다. 최대 7개까지다. 7개를 넘지만 않으면 된다는 뜻이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A34로 돌아가서 A34는 첫째 항에다가 얘가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공차와 비슷한 개념이니까 D2를 D1을 더하면 A2가 나온다는 뜻이고 거기에 D2를 더하면 A3가 나온다는 뜻이고 D3를 더하면 A4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결국 D33까지 다 더해주면 A34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A1을 1로 잡았어요. 그럼 얘는
최소한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가장 작게 만들려면 1을 몇 개 가져올까요? 1을 최대 7개 가져와야 되겠죠. 2도 7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7개를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4도 7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 34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앞에 1이 있고 요거 1이 7개니까 7, 2가 7개니까 14, 3이 7개니까 얼마예요? 3, 7이 21일 거고 합이 4, 7이 28 이렇게 되거든요. 됐나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총 몇 개예요? 7개씩 4세트 가져왔으니까 28개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합치면 총 몇 개예요, 지금? 29개. 29개를 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가져올 수 있는 거는 5를 7개 가져오면 자연수 34개를 오버하니까 5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못 가져와요. 그럼 이건 얼마죠? 25. 그래서 결국 A1이 1이고 D1에서 D33까지 이게 총 33개니까 이미 여기서 28개가 왔으니까 그 다음 5는 5개밖에 못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3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하여튼 A34니까 첫째 항 1 더하고 1 7개, 2 7개, 3 7개, 4 7개, 5 5개를 다 더해야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다 더하면 최종 답이 됩니다. 8, 22 되고 43, 71, 96 되나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96이 됩니다. 이 문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는 좀 잘 봐야 하는 게 우리가 시그마 2개짜리는 수업 시간에 풀어준 적이 없어요. 2개짜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특별하지 않고 어떻게 푸는지 한 번만 보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선 방법은 안쪽에서부터 봐야 돼요. 안쪽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거 먼저 따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K는 1부터 M까지. 여기서 K만 영향을 받아요. M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열해 보면 K가 1일 때 첫 번째 항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K가 2일 때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규칙 보이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된다? K가 M일 때.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1부터 M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2분의 M, M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고 뒤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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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 몇 개 있죠? M이 M개 있죠? 그래서 1부터 M까지라고 했으니까 M이 M개 있잖아요. M이 M개 있으면 M 곱하기 M.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M제곱 플러스 M인데 뒤에 M제곱도 통분해서 2M제곱으로 적어주면 최종 정리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2분의 3M제곱 플러스 M.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대로 돌아가서 바깥에 있는 M은 1부터 N이라고 했고 안에 값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 그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2분의 3 상수를 빼면 M은 1부터 N까지 M제곱이 되고요. 2분의 3 이렇게. 여기는 2분의 1로 빼면 되겠죠. 2분의 1로 빼면 M은 1부터 N까지 M 이렇게 남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빼줬습니다. 그러면 2분의 3에 이거 어떻게 되죠? 6분의 N,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공식 적용할 수 있고 뒷부분은 무슨 공식이죠? 2분의 N, M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3,
2, 6 되면서 분모는 어차피 2, 2, 4로 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인수 보이죠?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라서 2가 되고 2로 묶어서 약분하면 n 플러스 1 다시 n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값이 문제에서 90이라는 거죠. 90.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 180이 되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n에 얼마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딱 보면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건 잘 안 보이면 180 같은 거 소인수분해 해도 되고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소인수분해로 해볼게요. 2, 9, 18, 2, 3, 15, 3, 5 이게 무슨 말이에요? 2 두 개, 3 두 개니까 결국 6의 제곱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n의 값이 얼마다? n의 값은 5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두 개짜리 안에부터 천천히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안에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주고 다시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쓰였던 이런 공식들 꼭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아니더라도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k는 1부터 n까지 k랑 같은 뜻이에요. 문자만 m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17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17번 문제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우선 요거 보세요. 요거 많이 보던 거죠? 요거 뭐랑 같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죠. 일반항을 가르쳐줬어요. 일반항 an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 주어진 이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시그마로 표현을 할 텐데 우선 분자를 보면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죠. 분자만 보면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라서 2n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1항 같으면 요게 21이 되는 거는 n이 몇 번째? 10번째란 뜻이죠.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고 분자는 아까 일반항 뭐였죠? 2n 플러스 1이었으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분모는 a1부터 a10까지 되어 있으니까 ak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사실 분모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다. k는 1부터 10까지라는 것을. 그러면 an이 이거니까 ak 자리에 n 대신에 k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네요. 6분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됐나요? 그러면 여기 분모 1이 있다 생각하면 2k 플러스 1이 약분된다. 그쵸?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상수는 보통 앞으로 빼내니까 6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우리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되죠? 부분 분수분해 공식 기억나죠? a 곱하기 b분의 1 꼴일 때 b 빼기 a분의 1 한 다음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은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 앞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봤자 어차피 1분의 1이야. 무시하고 k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그럼 이 경우는 그냥 나열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어떤 꼴인지 알겠죠? 땡땡땡 마지막에 10 대입하면 그러면 다 소거되고 누구만 남는다? 처음과 끝만 남는다. 또 잘못 적었지. 10이 아니고 뭐라 적어야 되죠? 11이죠? 그러면 6에 1 빼기 11분의 1이 돼서 6에 11분의 10 11분의 60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는 부분 분수 분해 공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분해해서 나열해서 소거하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야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면 2점짜리인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거든요. 이거 왜 2점짜리냐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는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면 그냥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규칙을 찾아서 제시팡을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A1이 1이래요. 그러면 나는 n이 1인 경우에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A2, A1,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A1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면 A2가 0이 돼요.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n이 2일 때. 그럼 A3이 되고 A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A2가 위에서 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1이 돼요. n은 3 해볼까요? 그럼 A4가 되고 A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돼요. 위에서 A3가 1이라고 했고 마이너스 1 하면 0이 돼요. 자, 지금 A1이 1, A2가 0, A3도 1, A4도 0 여기까지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규칙이 보이잖아요. 10, 10, 10으로 반복된다는 거. 그래서 홀수항은 1, 짝수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항은 0, 그럼 제시항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규칙을 찾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푸는 겁니다. 진짜 10까지 다 끝까지 하란 뜻은 아니에요. 항번호가 큰 경우에는. 알겠죠? 18번의 답은 3번 넘어갈게요. 다음 19번 문제 3개 남았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해봅시다. 19번 문제는 이렇게 도형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문제인데 그림이 나오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어요. A1이 1인데 정사각형의 개수라 그랬거든요. 살려보지 뭐 여기에 다시 변에 붙여서 4개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A2는 A1에다가 4개가 추가된 거죠. 원래 있던 사각형에다가 각 변에 붙어 도형을 붙인 거니까. 그러면 A3는 이미 A2가 여기 있어요. A2에다가 다시 모든 변에 사각형을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A3는 이미 있던 A2에다가 1, 2, 3, 4, 5, 6, 7, 8개가 추가된 거죠. 보이나요? 그럼 그 다음 A4는 여기에 개수가 추가되겠죠. 예를 들어 한 번만 그려보면 여기 변마다 이렇게 다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나요? 몇 개가 추가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이미 있던 A3에 12개가 추가됐다. 규칙 보이죠? 4, 1은 4, 4, 2, 8, 4, 32. 무슨 말이냐면 A1은 1, A2는 A1의 4 곱하기 1, A3는 A2의 4 곱하기 2, A4는 A3의 4 곱하기 3.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4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될까요? 2일 때 2, 3일 때 3, N일 때 N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적으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4N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 여기서 N은 1, 2, 3, 땡땡땡 자연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0번 문제 갈게요. 20번 문제 보면 문제가 긴데 우선 이렇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고 이 타일을 사용해서 가로의 길이가 n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진 부분 없이 덮으려고 한다.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는 A1은 얘가 만약에 이 길이가 1이면 이 한 칸을 덮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나온다는 뜻이고 길이가 2가 되면 한 가지, 길이가 2가 되면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보세요. 이렇게 빨간 거 2개 세워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뒤집어서 할 수도 있고 파란색 하나로 바로 덮을 수도 있고 그래서 A2가 3가지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 2개 이렇게 세워서 옆으로 돌려서 다시 2개 하는 방법이 있고 파란색으로 하나로 덮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로의 길이가 2가 되면은 덮는 방법의 수가 3가지니까 A2는 3이 되었다. 이렇게 예시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내가 제대로 문제를 이해했는지. 그러면 n이라고 했을 때 이걸 덮는 방법의 수가 an이 되고 여기 하나 늘려서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1이면 얘를 덮는 방법의 수가 an 플러스 1이 되고 하나 더 늘려서 가로의 길이를 n 플러스 2로 만들었을 때 덮는 방법의 수가 a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한 다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3개를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2, 똑같이 2, 여기는 n, 여기도 n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덮을 수 있죠. 빨간 거 2개로 이렇게, 아니면 옆으로 빨간 거 2개 이렇게, 아니면 파란 거 하나 딱. 그러면 요 길이가 다 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여기도 다 n 플러스 2가 바뀌었죠? 여기도 n 플러스 2가 됐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 an 이걸로 덮는 방법의 수에 얘를 붙인 거랑 얘를 그냥 붙인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는 an 가지수와 일치합니다. 이미 구해놓은 요 가지수 그 각각에다가 얘를 붙인 거랑 붙이면 되니까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an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있는 an 가지수에다가 요 모양만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an과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얘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하나만 보았을 때 여기까지 채우면 a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결국 요까지만 보면 an 플러스 1로 덮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첫 번째 경우는 an 플러스 1의 방법의 수와 일치하고, 두 번째는 an, 세 번째는 an과 일치한다. 그래서 n 플러스 2를 덮는 방법의 수는 an이 2번 나와서 2an이 되고 an 플러스 1의 합과 같다. 얘는 1, 2, 3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 1번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an 플러스 1로 이 방법의 수를 그냥 한 번에 다 알고 있다면 어차피 얘 작은 거를 붙인 거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an이 아닌 an 플러스 1을 활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밑에랑은 달라요. 밑에는 이 중간에 쪼개서 an 플러스 1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an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얘는 an 플러스 1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n 플러스 2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일 때 덮는 방법의 수는 이거와 이거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21번 수학적